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항쟁 특집으로 편성했습니다. 광주 민주항쟁을 추념하기 위해서 나훈아 선생이 작사 작곡하고 직접 부른 엄니라는 노래를 배경으로 하여서 당시 상황을 상기할 수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여러 군데에서 보셨겠지만 이번 특집에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5월 18일에 국회 앞에서 의병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발표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5.18 광주 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겨 주시고 또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째서 울어 산소 나여도 있는디 왜 운단가 언니 못던 신을 낳소 한마는 이 세상 어째 낳소 슬리지라 언니 슬리지라 언니 이제 그만 울지 마시오 언니 어째서 불러샀소 눈앞에 나 있는디 어째 날 찾소 언니 무등산 꽃 피거든 하나는 망월동에 심어주소 틀리지라 언니 이제 그만 울지 마시오 언니 어째서 잠 못 자요 잠자야 꿈속에서 날 만나세 언니 나 잠들고 싶은디 잠들게 자장가나 불러줬소 틀리지라 언니 이제 그만 울지 마시오 이제 그만 울지 마시오 이제 그만 울지 말란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대한민국 6080 의병단 메시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5.18 광주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메시지를 발표하기 위해서 6080 의병 하리다가 대한민국 국회 앞에 섰습니다. 지금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는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제43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념식을 열어 모든 국민이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한민국의 민주발전 의지를 굳건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기념식을 거행하지만 이 식을 진행하는 많은 정치인과 공무원 중에는 아직도 5.18 민주항쟁의 의미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사람이 있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에는 광주민주항쟁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색깔론으로 이 민주화운동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43년이 된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안의 반민주 세력을 제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를 더 키워주는 정치 세력을 집권 세력으로 만들어준 오늘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980년 5월 18일은 전두환 일당이 군사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 희생양으로 선택한 광주 민중을 총칼로 무참히 사륙한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 군이 국민을 무참히 학살한 날입니다. 국민들이 끈질긴 민주화 열망에 의해서 반란의 주역들 중 일부는 거부의 단죄를 받았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그들의 기득권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으로서 지금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1980년 반란 세력은 보안사령관 전두환, 국방부 군수차관보 유학성, 일군단장 황영시, 수도군단장 차규헌, 부사단장 노태우, 제50보병사단장 정호용, 24단장 박준병, 1공수여단장 박희도, 3공수여단장 최세창, 5공수여단장 장기호,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 우경윤, 보안사 비서실장 허화평, 수도경비사령부 제3경비단장 장세동 등은 우리가 그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민주정의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 우리 정치를 반란 집단이 주도하는 정치 환경으로 만들었고, 이들 중에서 대통령 2명이 나옴으로써 그 뒤로 많은 국회의원, 장차관 등 정부의 고위 요직 인사를 배출하여 국정을 장악했으며 정계, 언론계, 경제계, 종교계, 학계와 인맥을 만들어 우리 사회의 주류로 올라앉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 집단이 바로 이 신군부 반란 집단의 후예들입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반란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이 주류 교체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했지만 한산 보수 언론의 집요한 민주세력 음해를 이기지 못하고 또 민주세력이 지혜롭고 철저한 주류 세력 교체 노력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들이 기득권자가 되어감으로써 지금은 많은 국민이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윤석열 정권의 검사 강한 통치와 친일 총미 외교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 세계의 열강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일 반미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친일 총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적인 정신으로 국가를 바로 세우고 국력을 강화하는 길을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지도자와 국가 경영 체제를 갖는 것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이를 빠른 시일 안에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오늘을 사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식민지 시절에 당시 젊은이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징용, 성노예 이런 문제를 우리는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땅히 우리 시민 각자가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매주 토요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집회를 더욱 강력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야당인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민주당에게 윤석열 정권의 퇴진에 앞장서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동참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보이콧해야 마땅합니다. 촛불 행진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만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민주당이 촛불 정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도 무너뜨릴 것임을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사 앞에서도 촛불 집회를 강력하게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6080 의병단은 촛불 시민 정신을 열렬히 지지하며 뜻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옆에 세운 배너에 적힌 대로 전두환 반란 세력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정치 세력의 후신인 국민의힘이 대우각성하여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자주적 경제 발전에 앞장서도록 촉구하고 이를 위해 무능하고 반민주적이며 반민족적인 윤석열 정권의 퇴진운동에 동참하도록 촉구합시다. 이 모든 노력에 우리 6080 의병단은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6080 의병 만세, 광주 민주항쟁 만세, 대한민국 만세. 2023년 5월 18일 대한민국 6080 의병 하리다. (6080) 의병단 윤석열 정부 규탄 선언문. 1. 외교. 대통령이 나서는 외교마다 국민은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부모 심정이 되어 순방 외교 나설 때마다 이번엔 또 어떤 일로 나라 망신을 시키고 경제를 어렵게 만들까 조심스러워한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데 없는 살림에 나갔다 하면 자꾸 퍼지고 오고 나라 경제를 더 망조아들게 하니 걱정이 안 될 수 없다. 미국 국빈 외교가 그랬고 일본 외교가 그랬다. 미국에 이미 1,000억 달러를 투자로 퍼지고 넷플릭스가 매년 투자해오던 규모인 3조 원을 포함하여 59억 달러를 유치했다고 자랑했지. 당신이 자랑스럽게 말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은 그렇게 장사하는 거였나? 중소기업에서도 영업사원이 그렇게 일하면 바로 퇴출이다. 지난 방미 외교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큰 성과로 자랑한 것이 미국과 핵 확장 억제 합의를 해놓고 핵 공유 합의를 했다는 워싱턴 선언이었다. 그런데 이건 바로 미국 국가안보회의 담당 국장의 이번 합의는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밝힘으로써 우리 정부 발표가 부풀려지고 거짓된 것임이 드러났다. 오히려 미국은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비확산 조약과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를 명시해 한국에서는 이제 자체 핵 개발에 대해 발전해지 못하도록 합의를 작업했다. 지난 미국 국빈 방문길에 오를 때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의한 불평등법인 반도체법, IRA, 자동차 산업 관련법, 원전 수출 분야 등에 대해 어려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몇 가지라도 양보를 받아올 줄 알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한 결과를 알고는 가기 전에 대통령실까지 미국의 도청으로 구멍이 뚫린 사실을 없는 듯 눈 감아준 결과가 빈손 외교이니 국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외교는 좀 다른가? 기록 외교, 빈손 외교라는 점에서는 미국 외교와 다를 바 없었다. 일제 강제 노역에 관한 대한민국 대부분의 판결과 국회와 국민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국 국익을 위한 의제를 꺼내지조차 않은 채 오직 일본 국익만 챙겨주는 일본 정부가 학수고대하던 해법을 선물하고 돌아왔다. 일본 외무성과 일본 언론이 윤석열 기시다 회담에서 논의됐다고 밝힌 주제도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박근혜 정부 때의 위안부 합의 이행 여부 등 여러 중대 사안을 받아온 것이다. 너희는 국익과 국민은 제대로 챙길 줄 모르면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일본만 위하는
중요한 결정과 행동을 범하고 돌아온 것이다. 대통령이 자국민의 의사와 국익보다 타국의 여론, 이익을 우선시하는 종속된 태도로 구력 외교를 하고 와서 일본인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다라며 자랑스러워하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모든 걸 일본의 뜻대로 가져다 바친 지난 방일 외교의 결과 20%대를 맴돌던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50%대로 올랐었고 일본 극우들조차 윤석열을 걱정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고 이후 지난 5월 7일 일본 총리의 다함이 물컵의 반을 채우려고 오는가 기대했지만 오히려 7월로 예정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해결을 위해 왔다는 것을 알고 온 국민은 또 한 번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셔틀 외교의 복원으로 왔다고 운동했지만 사실은 우리 쪽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고 세계를 향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거짓 선전을 하는데 들러리를 서달라고 부탁하러 온 것이 밝혀진 것이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시찰단을 부르면서 실무회담에서부터 일본 정부가 주는 정보만 검토하고 그가 하는 구역만 둘러보면서 일본의 설명을 듣는데 그쳐라 이런 식이니 어떻게 분통이 터지지 않겠는가. 정부는 5월 23일부터 나흘간의 조사단 방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일본 측에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아예 조사단을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상황이 이른데도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라며 가치 외교를 성과라고 착각하고 있다. 윤석열은 본인이 한반도를 외교안보 격전장으로 만들었고 한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신냉전을 부르고 있으며 미중 갈등은 경제 위기를 고조시켰고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를 구력 외교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둘, 경제.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이랬다면 그 외교 결과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경제는 어떨까? 윤석열 정부의 경제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자기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자주 썼던 경제 폭망보다 더 적합한 표현이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 1년간 무역 수지, 경제 성장률, 일자리 등 주요 지표는 줄줄이 악화됐다. 통계청은 2023년 4월 제조업 일자리 수가 28개월 만에 역대 최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2023년 1분기 경상 수지는 11년 만에 분기 적자를 냈고 외식, 가공식품 등 체감 물가는 고정 금진 중이다. 고금리 여파로 서민 중소기업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성장률 전망이 어둡고 경제 체력이 나빠지면서 원화 가치는 하락세가 가파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이다. 반도체 경기 악화와 대중 수출 부진이 경제 전반에 부정적 하급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위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부터 노정됐다. 대외 부진이 예상된다면 내수 확충을 위해 재정 대응력을 키우는 것이 순리이지만 정부는 대기업, 부동산 감세로 재정 여력을 오히려 줄였다. 정부 스스로 복합 위기라면서 정책은 거꾸로 간 것이다. 감세 정책 여파로 올해 들어 3월까지 세수는 1년 전보다 24조 원 줄었다. 이념적으로 자유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7기업 감세 긴축 정책이 빚은 결과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올 예산에서 노인 일자리,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줄였다. 내년에 직접 일자리와 현금성 지원 사업을 줄이겠다고 하니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이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보호 등 연계와 공정의 가치 확립에 집중했다고 작성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경제 성장률은 2022년에 2.6%에 이어 올해는 1%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 공식 전망치는 1.6%인데 여러 기관들이 앞다투어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은 2023년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5%로 낮췄고 1% 이하로 전망하는 해외 기관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 2022년 초 이후 성장률이 계속 하락해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기간인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3분기 동안 실질 국내 총생산은 약 0.2%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등에서 미중 갈등 심화와 세계 경제의 구준으로 나온 탈중국 채널로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의 수출액은 7개월 연속 감소해 전년 대비 약 14% 줄어들었고 무역 수지는 26달러 적자로 14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중국의 중간재료 수출에 흑자를 넣는 분업 보도가 해체되고 있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에서는 타격을 최소화하고 실익을 얻기 위한 지혜로운 외교 전략이 필요한데 대통령이 최근 미국과 일본을 외교라고 다녀왔지만 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외교가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나라 국간을 비웠다고 비판하고 재정 건전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큰소리 친 것과는 안 맞는 법인세, 세와 소득세 그리고 부동산 등에서 세금을 깎았다. 감세와 함께 정부는 과도하게 낙관적인 세수 전망을 제시해 세수에서 이미 펑크가 나고 있다. 확장 재정을 반대하며 감세를 시행하는 모순적인 정책으로 세수가 모자라니 결국 정부 지출을 더 줄여왔는데 그 지출 억제로 복지 지출이나 필요한 공공투자가 억제되었기 때문에 피해는 취약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윤석열은 이렇게 민생을 더 어렵게 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우선 감세부터 철회하고 정세에 기초한 재정 확장을 추진해야 한다. 통화정책을 보면 인플레에 대응한 금리 인상은 일단 멈춘 상태지만 고금리로 인한 가계 부채의 부실과 금융 불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을 추진했지만 69시간 노동시간 개편 시도는 논란만 일으켰고 연금개혁은 아직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1년차 윤석열 정부의 견제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문제는 이를 타개해 나갈 정책이나 변화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호가 언제 어디로 침몰할지 몰라 하루하루가 암담한 상황이다. 셋, 정치. 지지기반이 취약한 윤석열 정부는 반대 세력을 포용하지 않는 편가르기 정치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대한 이원적 대처, 검찰 출신 중심의 인사 등으로 빠르게 민심을 잃고 있고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싸늘한 민심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 긍정평가 30%대, 부정평가 60%대로 낙제점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복원하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를 잊지 않겠다며 취임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집권 초부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장관 후보자의 이딴 낙마와 검찰 출신자의 대거 중용은 인사 참사를 이어갔고 대선 6일 만에 전격 발표한 집무실 용산 이전을 높은 반대 여론 속에 강행했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대선 슬로건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편가르기 정치도 도구로 하여 비판 여론을 국익을 개선하는 가짜뉴스 생산자로 몰고 세대 남녀를 갈라치고 노조를 불온시하는 적대적 노조관은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독단은 정책 혼선을 불러오는 5세 조비치와 주 2시간 노동 같은 정책들이 벌써 추진되어 시작했고 정부는 모든 교육으로 반대
발전 과정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일방 독수로 일관한 국정에서 소통, 통합, 협치, 완전히 뒷전으로 밀렸다. 멀쩡한 청와대를 나와 수천억 원의 국토를 낭비하며 국방부 청사를 점령한 명분이 국민과의 소통이었다. 출근길 기자 문갑은 12개월 만에 준비했고 야당 대표와는 시우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의아의 박수로 제도를 준비하기 어려웠다고 직접 안내전이나 야당 사실을 보기는 필요한 것이고요. 대통령 당선이 의회를 결정하고 야당의 국정 운영 강화적으로 대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었다. 1년 내내 야당은 단독 입법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파도로 나서는 정치 실정과 불법, 법정, 불협치가 윤 대통령의 계획마저와 한 것이다. 집권 2년차는 구체적인 국정 운영을 요구하는 시기다. 내년 총선은 윤 대통령 국정을 중간평가하는 장이고 그 결과에 따라 집권 이후 후반기 국정 무조건 상대로 결정된다. 집권 2년 후 새로워지려면 윤 대통령 서로부터 달라져야 한다. 다양한 국민 목소리와 대응까지 부담하듯 야당과는 대화, 타협을 통한 협치로 정치 부문이 앞장서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전면적 국정 쇄신을 도전하며 함께 각층에서 줄을 잇는 지국 청원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통합 정치를 약속한 신사를 다시 보내놓고 국정 운영 기조를 굳게 전환하는 것이 사회군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2023년 5월 18일 대한민국 6080 의령단